혼자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난 떨어질 것만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고, 그 상태로 공부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메꿔주게 되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얻어내는 성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쿨에서 보건 임용을 강의하고 있는 임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장의존적인 스타일인지 독립적인 스타일인지, 그래서 인지구조에 따라서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건이 올인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직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의지가 약해지려고 할 때도 의지를 붙잡고 갈 수 있고요. 또 형성평가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과 비교도 돼요. 그래서 좀 마음을 다잡고 조금 더 부지런히 수험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활만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직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직강은 강의날 20분 일찍 오시도록 해서 형성평가를 직접 푸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형성평가를 같이 풀어봅니다. 물론 인강 선생님께서는 제가 풀어드리는 건 함께 영상으로 보시긴 하죠. 하지만 이걸 실제 다른 사람들도 20분 동안 뜨고 있거든요. 펜 굴러가는 소리도 또 긴장을 하게 하고 마음을 다잡게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반은 수요일과 금요일 강의가 끝나고 나면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날 강의가 된 내용을 기본 이론 복습 노트라고 하는 기습 노트를 통해서 복습을 하고 가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복습 노트를 작성하시다 보면 본인이 이해하고 이해가 덜 된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시간 동안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직접적으로 실시간 질문도 받아드리기 때문에 특히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선생님이시라고 하면 뭔가 꾸준한 학습 습관을 들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강을 추천드리는 선생님들은 공부만 올인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육아맘이시거나 일을 병행하시거나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러면 적절하게 강의 배속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배속으로 해서 1배속으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걸 빠르게 해서 2배속도 가능합니다. 초반에는 2배속이 힘드시겠지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그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다 라고 하면 1.5배속, 1.8배속까지도 늘려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꼼꼼히 들어야겠다라고 하면 다시 배속을 낮춰서 또 들으신다고 하면 강의 듣는 시간 그리고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을 줄여서 본인 학습 시간, 개인 학습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직강은 복습 노트도 작성하셔야 되고 형성평가도 함께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 감시하거나 꼭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성향의 선생님들은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학습 속도를 조절하면서 인강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아니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는 누군가 조금 이끌어주고 관리해주는 게 뭔가 성과를 내는데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끼는 사람인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전공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과 교육학 공부하는 날과 전공 공부하는 날을 나눠서 공부하는 걸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일매일 전공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올해로 19년째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합격하시고 나서 선생님들의 이제 공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육학을 몰입한 날, 전공을 몰입한 날을 가지고 학습하신 선생님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제 경험으로 70%, 80% 이상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주일 동안 전공 공부를 하다가요, 교육학 수업이 있는 전날은 또 교육학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틀이나 3일을 전공 공부를 하지 않으시다가 수요일쯤 돼서 전공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지난주에 뭘 했는지, 내가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될 게 뭔지 이걸 상기하고 정리하는 데 비한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수면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심리적인 부담이 덜합니다. 생리학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안 했던 걸 다시 2, 3일이 지나서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성이 일단 위협받는 거죠. 내가 어제도 안 하고 그제도 안 했는데 오늘은 공부하려고 해. 그러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교감신경이 확 끌어오릅니다. 우리 교감신경계는 투쟁 도피 반응이잖아요. 내 몸이 투쟁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부가 잘 될 리가 없겠죠. 생리적으로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뇌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해서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본인을 보시고요. 나는 분산되기보다는 몰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 요일을 정해가지고 교육학 공부를 하는 것과 전공 공부를 나누어서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난 스트레스도 좀 잘 받고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실천한다라고 할 때 일단 부담이 느껴지는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근데 보통 사람이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 시간 15분에서 30분이라도 교육학을 잠깐 리마인드 하면 다음날 훨씬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간호학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간호학은 개인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요. 정말 과목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국시, 대비 공부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스터디보다는 스스로 익히고 문제 풀고 하는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 임용 시험은 객관식으로 보는 국시 시험과는 다르게 서답형이라고 해서 인출 연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더 우위에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전 스터디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터디는 하지 않아도 합격하실 수 있긴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하기 싫은 부분 또는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혼자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건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좀 수월한 걸 찾게 되고 뒤에 미루게 되고요. 또 미루다 보니까 더 하기 힘들고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출 연습을 해야 되는 저희 시험에서는 혼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꼭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꼭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스터디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해내시더라고요. 다만 다른 사람과 뭔가 관계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혼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난 스스로도 동기를 가지고 있고 날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스스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를 하고 안 하고가 답이 아니라 그냥 나의 스타일을 파악해서 어떤 걸 해야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해갈 수 있을까, 어떤 걸 해야 그 외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수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10수년째 하고 있는 학습 밴드입니다. 전 학습 밴드를 1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오늘도 선생님들이 밴드에 인출하고 인증한 것들을 보고 왔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문제를 푸시는 것이든 아니면 문제 답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인드맵을 보고 인출해서 배지 쓰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무엇이 되었든 계속해서 인출을 해보는 겁니다. 1, 3월엔 당연히 인출 잘 안 될 거고요. 4, 6월에는 1, 3월보다 좀 낫지만 여전히 안 된다고 느껴지실 거고, 7, 9월에 가잖아요. 상반기보다 낫지만 여전히 안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보통 한 개념에 한 3초 이내에 딱 떠오르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못 쓰고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계속해서 눈으로 읽는 공부하시고 혼자 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안다고 착각하고 잘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한참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서 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실제 시험장에선 점수를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출 연습 그리고 반복을 굉장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스터디도 좋지만 저하고 함께하는 학습밴드를 통한 스터디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길 원하셨을 텐데요. 모두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별로 다릅니다. 이해 기반의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냥 책장을 넘기면서 빠른 회독을 하시는 건 손목 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건 꼼꼼히 이해 위주로 기출된 내용과 거기서 약간 확장된 개념까지는 꼼꼼한 1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1회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단권화가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제 이론서는 중요한 키워드는 유색 글씨로 되어져 있고 기출된 지문들은 연도도 써 있고 그 밑줄로 그어져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회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새 나오기에 굉장히 적합한 주제다라고 하면 형광펜 색깔을 정해서 표시를 좀 해주시고 또 인접한 시험인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출제가 됐던 것들을 또 언급드린 그걸 또 표시하시고 이거는 빠르게 넘길 때 단권화를 해서 한눈에 보여지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뒤에는 계속해서 빠른 회독을 해가실 수 있고요. 회독이 중요하다고 해서 손목 운동하듯이 넘기시거나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되려 마음만 답답해지게 되는 거죠. 7번 읽기 학습법?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학습법 중에. 근데 저는 객관식 시험에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키워드 100% 채점이 이루어지는 저희 시험에서는 적합한 학습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7회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1회독은 꼼꼼한 회독, 단권화를 하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7회독을 하시면 그거는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방법 전에 루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어디 가서 공부하지? 오늘은 뭐부터 공부하지?가 아니라 공부하는 장소가 어쩌다 하루 너무 답답하거나 하루 이틀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매일매일 오늘은 A란 장소 가서 공부하고 내일은 B란 장소 가서 공부하고 그것 자체가 불필요한 에너지예요. 그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일지 쓰셔서 내가 오전에는 어느 정도를 오후에는 어느 정도는 밤 시간은 어느 정도를 쓰게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오전 시간에 내가 한 3시간 정도를 쓰더라 일지를 봤더니 그러면 3시간의 공부의 양을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저는 초반부터 너무 시간으로 그 타임 투 타임으로 해놓으면 너무 그게 억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공부량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불안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앉아가지고 쉬는 날도 없이 매일매일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되면은요 해보세요. 정말 불안도가 더 많이 올라가서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되니까 자책만 하시게 되거든요. 불안해서 공부 더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의 루틴이 계획이 공부할 장소, 시간이 정해졌던 것처럼 이 정도의 불안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익히시면 돼요. 내가 불안하면 불안도가 너무 과도하게 커지면요 외워지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져 있는 불안은 전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하는 공부라서 해가면서 지치는 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이 불안해서 조절이 안 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을 챙겨주세요. 곧 지나갈 거야. 넌 잘 해낼 거야. 해낼 수 있잖아. 라고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험생활도 각박하지 않게 너무 불행하지 않게 해내실 수 있고요. 그 누구보다 용기 내고 또 잘하실 선생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성공하는 수험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년 동안 노량진에서 이제 올해가 19년이고요. 18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사실 교직기술 하신 선생님들은 간호학과 입학하셔서도 많게는 10%, 적은 한 3%더라고요. 상위 3%, 10%에 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새로운 강의를 해드리고 뭔가 알려드린다는 느낌보다는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이딩 해드리고 서답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안내해드리고 긴 수험생활 일정하게 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하면 합격을 하는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올해는 더욱더 조직화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끝나고 나서 기본 이론, 복습 노트에 대한 거를 작성하고
복습을 바로 단기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강에서도 제가 강의를 촬영할 때 복습 노트를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뜯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론 듣고 단기에 제일 빨리 책을 덮지 않고 강의 끝나자마자 내가 복습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안내를 드렸고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복습을 짧게 하시고요. 그건 30분에서 1시간 이내 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복습하는데 이런 파트를 놓치고 있었잖아. 너무 어떤 한쪽에만 공부 시간이 너무 치중되어 있었잖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딜 모르고 있네. 내가 인출 연습을 좀 덜 하고 있네. 내가 쓰는 연습을 덜 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서 메꿔주게 되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얻어내는 성과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직강 선생님한테만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게 일요일마다 진행을 하는 줌 스터디 지니로드입니다. 합격으로 가는 지니로드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월요일 날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 몸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4월부터는 이제 인강 선생님들도 함께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년의 노하우를 녹여서 탄탄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가지고 있는 걸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합격을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해나가요. 감사합니다.